이번 시간에는 34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346페이지 찾으셨죠? 도정법은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건축법 하는 것부터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 제대로 해놓으시면 주택법 아주 쉽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법 출제되는 7문제 중에 7문제를 다 맞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주택법은 작년에 좀 까다롭게 나왔지만 그래도 최소한 5문제, 6문제까지는 다들 맞추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에 대해서는 하려는 시간을 많이 둘수록 내 점수가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도정법과 관련되어 34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정비구역이라는 말 하나 보실 수 있고, 2번 정비사업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주거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말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우선 주거개선사업 함께 보십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설 추천없습니다.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과도하게 밀집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통하여 정비기반설부터 확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설 추천없습니다. 노후 불량 건설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적, 공업지역 등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 환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설은 양호하나 정비기반설 줄쳐 놓으시고,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공동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도정법도 국토계획법에 연관된 법률입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4번에 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정비 사업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 정비 사업 하는 곳을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정법도 도시개발법처럼 아주 오래전에 분리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도정법 자체로 일정한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미리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던 도시군 관리계획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정법의 정비사업은 매년 자주 발생하거든요. 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10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89년도에. 그래서 예전 분당 땅이 농경지가 한 평에 10,000원, 20,000원 했던 것이 주택공사에서 분당 신도시 만든답시고 2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땅이 27배 올랐다고 하면 꽤 많이 보상 받으셨겠죠. 그리고 2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2018년도입니다. 보통 10년 내에 한 번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좀 보이시겠습니까? 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리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정비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정비 기본 계획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기본 계획이라면 집행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과 저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의 성격이 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르게 되면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 이후 원래 왕숙지구 개발 사업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개발하는 곳은 양정지구였거든요. 그처럼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도 향후 5년 또는 10년 안에 어디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것인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저 정비 예정 구역에 언제쯤 정비 계획 수립할 것인지 그 시기를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저 정비 구역 지정되었다면 앞으로 몇 년 지나야만 재건축하겠습니까? 12월 달에 수업 들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35년. 우리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최민수 나오고 최실아 나오고 최민수 아닌가요? 최민식. 제가 머리가 진짜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민식 나오고 최실아 나오는. 그런데 한석규 나오고 하여튼 30년 전에 드라마는 다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차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정법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상관없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만 제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머리는 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머리 나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관심이 딴 데가 있을 뿐이지 공부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의 달이 배경이 되었던 곳이 옥수 12구역이거든요. 그곳이 35년 만에 2017년 12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니까 그때 분양 가격이 한 6억, 5억 정도였는데 지금 16억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5년 전에 투자하신 분은 대부분 30대, 40대 중반이시겠죠. 그분들이 입주했겠습니까? 자제분들이 입주하셨겠습니까?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 이후에 진행 절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쉽게 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나는 진짜 자제분을 위해서 또는 손자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저 정비 기본 계획 보시면서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기본적인 체계가 바로 1단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정비 구역에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정비 사업은 현재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세 가지 사업이 아니라 5가지 사업을 세 가지 사업으로 통합시켜 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 정비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만이 아니라 정비 기반설이 정비 사업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마을로서 왕복 2차선 도로에 30년 전에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1층짜리나 2층짜리 단독택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단독택을 철거하고 4층짜리 빌라나 상가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1층짜리가
주로 만들어져 있는 동네에 4층이나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되었던 기반 시설인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은 충분하다 부족해진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부족한 동네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달동네에 해당되는 곳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 달동네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달동네 지역에 만들어지는 건물이라면 건축 허가받고 만들어졌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이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시설이 연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의 달을 한번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동네 공동 수도에 양동이 들고 물 길러 가두는 것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기억 안 나십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한 동네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설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란다? 극히 열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이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열악이란 말 쓰게 되는데, 한 2, 3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점심시간 때 운동하시고 교실 들어가기 전에 수도가를 찾게 되면 그 점심시간 때는 주변 주택가에서도 함께 수돗물을 사용하다 보니 수돗물이 잘 안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꼭지에 입을 대면서 수돗물 빨아 드신 적도 있으시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수도 공급은 분명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정비 기반설이 뭐한 것으로 본다? 열악한 것으로 본다. 반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정비 기반설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 곳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무엇? 재건축이고, 열악한 곳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재개발이며, 극히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고 개발하게 되었을 때 일반 분양하고 남는 개발 이익이 있습니다. 그 개발 이익은 아파트 평형의 확장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정비 기반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는 개발 이익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정비 기반설인 도로, 주차장, 학교 만드는 데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겠습니까? 사익 사업이겠습니까? 사익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래 저 기반설은 남양시장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남양시장이 만들고자 하는데 단독택에 밀집한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 설립하고 스스로 정비사업 하겠다고 하면 남양시장은 좋게 보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시 예산을 만들어줄 것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행정청이라면 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키겠습니까? 규제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줍니다. 반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킨다, 풀어준다.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헬리오 시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냥 이야기 나오는 게 9,000세대 넘는다더라고요. 대충 10,000세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00세대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 수는 예전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학교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정비 기반설 확보에 돈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학교 하나, 두 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돈이 몇백억입니다. 재건축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발 이익을 스스로 부족한 정비 기반설 확충에 사용하다 보니 부담금이 이 재건축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기하게 되면 그곳의 생활 환경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아주 나쁜 곳입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다고 하면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줘야만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죠. 그래서 단독택과 다주택은 그냥 놔두고 아파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그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 등을 확충한 사업이 있다면 걔를 뭐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이런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원래 왕복 2차선 도로에 단독택 밀집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을 펴주고 동네에 없던 주차장과 어린 놀이터를 만들어주게 되면 내 집값은 예전과 똑같겠습니까? 가격 올라가겠습니까? 가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독택에 거주하다가 한 30년 가까이 된다면 이거 철거하고 공동택에 해당되는 빌라인 다세대택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세대축이 또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된다고 하면 주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 불량 주택인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 한다?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결론은 얘는 재개발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은 보통 주상공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 사업 4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한번 다 보셨고, 이제 도시 지역에는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미국 이야기 들어서 참 죄송한데 할렌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할렌가는 지금은 대표적인 빈민가이지만 7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할렌가가 뉴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낡은 건물이 밀집하다 보니 지금은 빈민가로 바뀌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뉴욕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건물도 낡고 오래되게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때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뭐란다?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까? 도시환경 개선에 있습니까? 도시환경. 그래서 이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항상 어디에만? 상업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주거환경 사업 2개, 재개발 사업 하나, 재건축 사업 하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은 무엇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시험 문제로 출제되게 된다면 얘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비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3개 해결되신 거죠. 이제 남아있는 2가지를 정리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상업적, 공업적이 나오면 재개발이고, 단독택과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 건물은 그냥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만 하는 것을 뭐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지키십니다. 다만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대상이 되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 한 장 넘기시면 2번 정비 기반시설, 3번 공동 이용시설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정비 기반시설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29회 때는 공동 이용시설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올해 30회이지 않습니까? 30회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나 앞서 우리 보셨던 3개 정비 사업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쪽은 일단 지키시고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릴 텐데 그걸 토대로 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 우리 3번 찾으셨죠? 3번 찾았습니까? 그 3번과 관련되어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번의 다 347페이지에 3번의 다 찾았습니까? 보시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40년 동원해 놓습니다.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몇 년? 40년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빼고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이란 말과 공동 이용 시설이란 말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고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의 생활 환경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도로나 공원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정비 기반시설이다, 공동 이용 시설이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저 수도는 정비 기반시설이다, 공동 이용 시설이다.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대신 저 수도 중에 공동 수도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정비 기반시설이다, 공동 이용 시설이다. 그냥 수도는 정비 기반시설이고 공동 수도는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달동네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허 건축물이 많은 곳에는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자촌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 가끔 국회의원들이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시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세대마다 수도 설치해 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하십니다. 그것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허가 받은 건축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세대마다 수도 공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관계 공무원에 듣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래 동네까지 물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허가 판자촌이 있는 곳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수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아래 동네까지 내려갔다 올 필요 없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 수도는 뭐에 해당된다? 공동 이용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공동 화장실은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부 안 했던 이야기인데 공동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평내 호평지구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설치하고 있는 통신, 전기 설비를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터널에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동구는 정비 기반시설이다, 공동 이용시설이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이용시설과 관련되어 공동 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등을 말하는데 박스 속에 1번 찾으셨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공동 수도 등은 모두 뭐다?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정비 기반시설 찾으셨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는 모두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28회 때와 29회 때 각각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다시 출제하게 된다면 종합 문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노후 불량 건축이나 정비 사업 종류 구분하는 것이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대신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하고 마는 겁니다. 사용이란 이야기 나오면 준공일도 몇 년? 40년. 그것만 하나 보고 말아주십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패턴과 관련되어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정비 사업은 분명 3가지 종류이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입니까? 5개. 주거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한 주거 개선 사업과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했습니다. 정비 기반설이 열악한 곳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죠. 양호한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건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3개 정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잡아 놓으시는 게 올해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없으시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나 주택단지나 시행자 그냥 지나가시고 7. 토지 소유자 찾으셨죠? 토지 소유자 찾았습니까? 349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토지 소유자. 박스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재개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토지만 소유하거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참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 되고,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자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못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서울 사당동 쪽에 단독택 밀집 지역의 주민들이 재건축하겠다고 사업을 했었는데, 조합 간부들께서 배임 횡령을 저지르시다 보니 사업이 부채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압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등록사업자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서 그 모든 아파트 소유권을 빼앗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게 되면 가끔 이 재건축 사업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반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누구도
지상권자도 토지 등의 소유자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57페이지에 1번 정비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2번 정비기본계획 찾으셨죠? 정비기본계획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352페이지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1.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이들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지역이라면 평창 같은 경우가 그 관할 구역은 서울보다 넓은데 거주하는 인구가 3만 4만 밖에 안 되거든요. 정비 사업할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몇 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그래 놓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예, 괜히 그런 유형 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것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그래서 관할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정비기본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지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우리 9번, 10번은 꼭 묶어놓습니다. 9번, 10번 묶어보시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가로속에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래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기능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접으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55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찾으셨죠?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얘는 책을 먼저 보고 하십니다. 책을 먼저 보고 하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정비계획 위반 찾으셨죠?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찾았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 결정 동그라미, 정비구역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긴급지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천재지변 동그라미 놓습니다.
천재지변 동그라미 놓습니다. 천재지변 등에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정비계획 위반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을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드려야 하고 타당한 진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위반권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차시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심의 찾았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정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방 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2번 고시 차지였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때 정비계획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고 열람 사시였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보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간 제한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얘도 제가 나중에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일단 얘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최근 도정법을 개정하여 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수립이란 말과 위반이란 말을 혼용해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위반한다는 말과 수립한다는 말이 나오면 모두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장소이죠. 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였던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였는데 2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정비사업은 우리 남양주나 구리시에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여 그 정비구역의 지정권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시장이, 인천이라면 광역시장이, 남양주시나 구리시라고 하면 시장이, 가평군이라고 하면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년 전에는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였는데 지금은 누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이다? 시장 군수로 이양되었습니다. 아마 더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여기까지는 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비구역은 아주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빼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하다가 2년 전부터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적적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면 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누가? 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누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은 민주당인데 몇몇 구청장은 한국당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는 구청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도 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도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 입안한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한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되어 아마 우리 35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356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양가 1번 원칙 사셨죠? 양가 1번 원칙 사셨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이고 이들은 노후 불량 건설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보셨습니다. 바로 밑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다. 지정권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입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금 356페이지 보고 계시죠? 첫 번째 주제는 2번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찾으셨고 양가로 1번 원칙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있지 않습니까? 예외 바로 위에 보시면 바로 윗줄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동그라미 하셨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지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입안권자는 원칙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종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이 도의 경우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표정이 더 복잡해 보이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다른 거 손댔다가는 비슷한데 불구하고 관할 관청이 서로 다르거든요.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도전법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풀어나가면서
꼭 해달라고 하는 것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하고 마셔야 되지 더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헷갈리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정비계획 입안권자 누구인지, 구역지정권자 누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된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비사업은 최소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현재 거주하는 세대수가 200세대인데 300세대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란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이란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크다. 그래서 이상이란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기로 하시고 이 절차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계획을 뭐한다?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뭐한다? 지정하게 되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와 유사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공부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입안 시에는 뭐한다? 기조사. 이걸 도정법에서는 안 합니다. 정비사업하는 장소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정비사업 대상이라고 하면 그곳에는 조사 측량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죠. 설마 주상공예, 천연기념물이 서식한다? 안 살지 않겠습니까?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청회는 몇 번? 3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오늘 공부하셨던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무엇? 공청회.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겠습니까? 공람이겠습니까? 공람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론처럼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저 공람 기간은 보통 14일인데 특히 도시개발법의 공람은 최다 며칠입니까? 다 14일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하든 다 14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여기 도정법에서는 딱 3군데는 공람 기간이 30일. 이거 오늘 하면 11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 입안 시에 주민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그리고 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그리고 아직 생소한 용어이지만 우리 시험 볼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표현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며칠?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짜리는 몇 번 있다? 3번 있습니다. 공청회 몇 번? 3번. 주민 의견 수치 안 하는 것 몇 번? 다 333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한 주민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주민 공람과 함께 뭐 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정비사업 하게 되면 저 정비구역 안에 도로 확장 필요한 데 있거든요. 특히 우리 주간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단독택과 다수택은 놔두고 단독택 다수택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만 확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뭐가 거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입안한 특광, 시, 군, 구청장은 저 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공유하면서 처음 보셨던 게 뭐였습니까?
협의하고 뭐 했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협의를 안 합니다. 협의했던 주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을 관통해서 도로 만들거나, 농경지가 존재하는데 저 농경지 한가운데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 논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 공익사업을 위해 이런 도로를 산이나 논 한가운데 만드는 게 되냐 안 되냐, 현재 관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산을 파헤치고 농지를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상공. 주상공이라고 하면 관할관청, 관계행정기관 있다 없다? 주상공에는 관계행정기관이 없습니다. 협의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규모에 걸맞는지 파악할 필요 있죠. 10,000명 살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 30만. 10,000명 사는데 30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 측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있다 없다? 국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는 것이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등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기조사 아예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보통 공람은 며칠? 14일 이상이지만 여기만큼은 30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정비계획 위반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절차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왜 기조사 안 하는지, 왜 협의 안 하는지 그 이유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 진로 나가는 게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58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정비계획의 위반 대상 지역이거든요. 이게 대상입니다. 1. 주관계획 사업, 그리고 2. 재개발 사업, 3. 재건축 사업 나오는데 이것 할만하다, 못해먹겠다. 그게 못해먹겠다가 원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에 재건축 사업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재건축 사업 찾았습니까? 여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실 것이 3번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얼마?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기억해 주시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지정 대상입니다. 지금 360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360페이지에 양가 3번 재건축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 속에 3번 찾으셨죠? 노후 불량 건축물은 세대수가 얼마?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다. 그것만 지금 잡아주시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대상 꼭 외워야 되는 걸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우리 교재가 좀 교정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일부 빠진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나중에 따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안전진단은 재개발 사업에는 없고 오직 어디에만?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 안전진단이 작년 5월 달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게 우리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전자는 이 책보다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는 게 있다면 그것 토대로 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고, 지금 가장 큰 것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 권자는 원칙 시군 구청장, 예외
특별상 광역시장이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지금 잡아놓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꼭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바로 건축법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법은 다음 주에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대신 이것 오늘 받으신 것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주에 좀 들고 오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장소는 한 장짜리인데 하면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 나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